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건과 마주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관념들을 가집니다. 이는 여러 심리학 학파들의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카를 구스타프 융은 이러한 관념들을 환상과 관련지었습니다. 융은 인간을 항상 양극적으로 구조화된 존재라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마음속에 서로 상반되는 양극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사랑과 공격성, 이성과 감정, 신뢰감과 불안감, 믿음과 불신, 질서와 무질서 같은 양극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 만들어 놓은 이상형에 매달릴 경우 이제껏 의식하지 못했던 대극이 마음속 그림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마음속의 그림자는 우리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 그림자가 마음속에서 튀어나와 우리의 약점을 외부에 폭로할 거라는 불안감에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죠.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두운 면, 즉 마음속 그림자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그림자를 숨기고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할지 모르는 화약통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융은 자신의 그림자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러한 융의 설명은 종교적인 개념과 거의 흡사합니다. 융은 자신의 어두운 그림자, 자신의 우울한 인생사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는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가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고 자신과 화해하게 되었으며 나아가 그가 경험했던 불행한 상황, 사건들과도 화해했다. 이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신과 화해했으며 신의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의지를 버렸다. 자신과의 화해는 자신의 그림자뿐만 자신의 인생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그 시기에 어떤 상처를 경험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구체적인 자신의 개인사와 화해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면의 상처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녀 힐데가르트 퐁 비엔이 말한 것처럼 상처가 진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상처로 인해 자신이 진정한 능력에 닿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과거를 원망하지 않고 자신의 인생과 평화롭게 화해합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만족스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모든 일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거에 감사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만족에 이르는 또 다른 수단을 제안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기 자신과 과거의 경험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안위가 좌우된다는 기본적인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이는 에펙테토스 사상과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자신만의 특정한 방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자신을 실패자, 겁쟁이, 나약한 사람, 갈등을 못 견디는 사람, 인간관계가 서툰 사람 등으로 평가합니다. 그러고는 사실과 상관없이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의 모습을 정확히 보려 하기보다는 단점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생각합니다. 또한 나는 누구에게나 사랑받아야 해. 나는 언제 어디서나 완벽해야 해. 와 같은 이상적인 모습을 정해놓고 자신에게 강요합니다. 세상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 사람, 결점이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말고 진짜 내 모습은 어디로 간 걸까요? 자신의 실제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의 판단, 남들의 시선만 의식한 그릇된 관점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마음의 평화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스스로를 잘못 판단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잘났다고 혹은 나에게 적대심을 품고 있다고 해서 나는 그를 위선자라고 라이벌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나는 그를 볼 때마다 정말로 그런 것처럼 반응합니다. 내가 그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이미 내 마음속에 그려놓은 그에 대한 이미지에 달려 있습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바로 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인지행동치료의 중요한 형식 하나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이러한 이미지를 뚜렷하게 자각하고 그것을 좀 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이미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심층 심리학자들은 만족에 이르는 또 다른 수단을 제안합니다. 불만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 중에는 기쁘고 즐거운 것도 있지만 고통스러운 것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나 가족에게 거부당한 느낌, 원치 않는 이미지를 덮어쓴 느낌, 솔직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 상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나에게 더 성공해야 한다, 더 잘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채근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그러한 기대를 아예 거부했습니다. 이러한 어린 시절의 모든 경험들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이러한 경험들은 지금의 나 자신에게 불만을 품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거부당하고 자책하고 강요받았던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험들을 단순히 떠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고통을 다시 체험하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증오를 다시 한번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뚫고 나아갈 경우 우리는 이것을 토대로 전혀 다른 감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오를 뚫고 나온 사랑이 보이고 고통 속에서 핀 내면의 평화가 느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수행할 때는
여러분과 함께 이 모든 경험을 들여다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치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자기 지각이 서서히 바뀌면서 우리 자신과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자신의 삶과의 화해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편에서는 탈동일화라는 방법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탈동일화는 밖에서 안으로, 즉 외적 경험에서 내면의 감정으로 이어지는 방법입니다. 아사지올리는 인간의 내면을 영적 자기라고 불렀는데 탈동일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작동합니다. 먼저 내 마음속에 짜증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짜증을 그대로 허용합니다. 이제 나의 내면으로 들어가 짜증을 관찰하는 내면의 자아를 봅니다. 아사지올리는 이 내면의 자아를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관찰자라고 말합니다. 짜증을 관찰하는 이 내면의 자아는 짜증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짜증이 나. 하지만 나는 나의 짜증이 아니야. 나는 문제가 있어. 하지만 나는 그 문제가 아니야. 나는 불안해. 하지만 나는 나의 불안이 아니야. 말하자면 어떤 감정이나 문제를 밀쳐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감정 혹은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문제로부터 멀어진 상태에서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또 다른 실존 심리 치료학자인 제임스 부켄달이 내적 고향이라고 부른 그곳에서 나는 나 자신과 조화를 이루고 나아가 신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곳에서는 내 삶의 외적 요인에 대한 불만 때문에 불쾌함을 느끼는 일이 없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내면의 깊은 평화와 자유를 느낍니다.